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은 아침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오늘 한국투자증권 남녀스타 김건희 사장님께서 자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살인적인 폭염에는 비가 내리지 않더니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금에 태풍 쏠릭이 점점 한반도로 오고 있대요. 목요일, 금요일에 관통한다라고 하니까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볼게요. 지면입니다. 불안불안한 600조의 시한폭탄이라고 제시되고 있습니다. 두면 터지고 죄면 고사 위기다. 바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의견인데요. 금리 상승 기조와 경기 악화 등으로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자영업자 대출 딜레마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 더 볼게요. 바로 박원순 시장이 이 수소도시 서울을 얘기한 지 첫 도심 충전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수소도시로서 첫 걸음을 뗀데요. 서울의 양재동, 중구의 숭례문을 오가는 구간에 다음 달에 수소 전기버스를 처음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서 이제 충전소 설치를 검토키로 했는데 수소 관련주들 뭐 볼 필요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 매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얘기는 결국 투트랙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환경에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트랙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수소차 관련주 하면 여러분 바로 떠올리는 회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회사로는 현대모비스나 삼화전기 같은 이런 주식들이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종목이요. 작은 주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엔코리아나 시노펙스 그리고 코엘패션 같은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떠올리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수소차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여러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한쪽 라인을 어떻게 보면 선택한 게 아니라 좀 투트랙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삼화전기, EM코리아 등이 테마 형성에 그렇죠. 초석을 밟고 2~3% 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반가운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가 됐어요.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11월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무역협상 종료 로드맵을 짜고 있다, 말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11월에 트럼프 시진핑의 정상회담에 앞서서 22일, 23일 차관급에 만나죠. 계획 성사 여부를 좌우할 시험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23일에 미국의 중국산 160억 달러 25세 관세는 시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공포와 안도가 교차하는 흐름을 이번 주에 계속 의심하게 될 텐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차관급 회의가 이제 열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언제입니까? 바로 중간선거 전인 에이펙 회의가 11월 달에 있는데요. 이때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급물살을 타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발효되기 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싸움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전 세계 증시를 좀 많이 내리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해결 국면으로 어떻게 보면 해빙 모드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최종적인 승리는 어떻게 보면 좀 미국 쪽이 되는 게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중국 쪽에서 한 발 물러나서 이렇게 회담을 해주면 좀 긍정적으로 전 세계가 좀 화답할 수 있고 좀 웃을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는 분명히 조금 잡음이 들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는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1월에 예정된 다자가 정상회담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협상 최종 타결을 봄으로써 무역 갈등을 마무리시키겠다라는 그렇죠. 소식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그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다 올랐어요. 다우지수는 2월 이래의 최고치 흐름을 나타냈는데 우리 증시의 반등은 좀 미미하죠. 너무 못 믿어왔죠. 네, 그렇죠. 터키 이슈 영향권으로 변동성 장세 예상하는데요. 22일에 FOMC 의사록 공개 예정되어 있고요. 23일에 잭슨홀 미팅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자, 우리나라 증시는 최근에는 미국하고는 좀 디커플링 되어 있고 어디랑 계속해서 동행이 되고 있다. 바로 이 중국 증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증시를 보시려면 지금 이제 조만간 또 시작이 되는 중국 증시를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강보급 정도에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환율이 계속해서 조금 더 하락을 해줘야 되고 저 어떻게 보면 원화가 강세 쪽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달러가 좀 약세 쪽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1985년 이후로 달러가 강세일 때 전 세계 증시가
강세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즉 달러가 약세 쪽으로 바뀌어야지만 이런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 쪽으로 가고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야지만 전 세계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 더 이상 빠질 건 없는 거는 2230 정도가 네. 경기가 이렇게 또 빠지는데요, 오늘? 경기가 많이 좋지 않을 때를 어떻게 보면 가정했을 때도 2230은 PBR 한 배 수준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반등을 나타내지만 그 폭이 너무나 미미한 이유 삼성전자가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한적인 반등에서 멈춰 있는 원인을 삼성전자 오늘 1%대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고요. 복병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가 43,000원까지. 네. 반도체 네, 쪽에 대한 너무나.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안 좋게 네, 나오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네, 좀 상황이 좀 IT 쪽으로 좋지 못하는군요. 좋지 못한 거 사실 IT도 그렇지만 얘는 이제 뭐 손을 놔야 되는 건지 오늘 머니투데이에서 기사가 2개나 나왔기에 오늘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업황아파의 갑질 파문까지 네오웨만 앓는 대한항공이라고 했고요. 주가는 올 고점 대비 30%가 추락했습니다. 과연 대한항공의 주가 반등은 언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계속 하향하고 있고요.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이 관건이라고 하는데 환율은 2달 새 30원 이상 올라서 1,130원을 넘나들고 있고요. 자, 유가에 대한 2분기 어닝 쇼크도 기록이 됐고요. 2분기보단 3분기가 낫겠지만 일단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낮은 상황입니다. PBR이 0.66배 수준이라는 건 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역사적 저점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한항공은 5년 동안 0.99? 한 배 정도의 수준의 네, PBR이었는데 네. 0.6배면 굉장히 낮은 매력도는 가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낮은 주가 수준에 말 뛰어들어도 되는 건가요?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 업종이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환율의 흐름과 유가의 흐름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슈를 보면 항공주들은 부채가 많은 회사들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대한항공은 좀 계속 안 좋은 역경에서 지금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슈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주가에 다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뭐 환율 같은 경우 지금 1,130원이 넘었다가 지금 1,120원으로 다시 한번 강세적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정점은 다 찍은 것 같다. 그리고 환율 유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0불이 다 넘었다가 지금 다시 65불 아래로 내려오는 것처럼 조금씩 정점은 다 찍었고 조금씩 어떻게 보면 한국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시점이기는 분명히 맞는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쳐다봐야 될 것은 우리 앞에서 아나운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뭐 바로 밸류에이션을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두면 대한항공은 다시 한번 레벨업은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85년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여행에 대한 자유화가 하나씩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도통 사람들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외에 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뭘 타고 갑니까? 결국은 항공을 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우리가 워라밸이나 소확행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항공 이 항공업은 긍정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마저 사라져 바닥을 보고 있다라는 대한항공 부진은 아쉽지만 영업이익의 절반을 버는 3분기에는 분명히 전분기와 매력이 부각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상승 잘 하고 있는 종목 오늘 마지막으로 볼게요. 여러분 JYP 엔터 앞서 큰 손들도 닿는다라고 했는데 수급이 워낙 좋고요. 신고가 흐름입니다. 52주 신고가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요. 앞으로 실적 호주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한 5%가량 오르나요? 네, 트와이스에 대한 그 여성 그룹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요. 3차 한류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대요. 신인 그 남자 그룹에 대한 대비 성장성 기대까지 잘 가고 있는데 더 잘 가기를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자, 우선은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그래요? 해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실제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흐름이 더 기대가 된다는 거. 지금 투둥이들이 어떻게 보면 트와이스가 어떻게 보면 JYP를 끌어올렸다면 이제는 남성 보이 그룹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더 한번 2차 랠리를 끌어줄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네. 또 하반기에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되고 있는 어떤 바로 이 중국을 그 대상으로 하는 보이 그룹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중국까지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을 확장을 시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대부분 언제 수익을 많이 내냐면요. 결국은 콘서트입니다. 콘서트가 집중되는 시기는 언제다? 바로 겨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아마도 돔 투어나 여러 가지 투어들 지금 현재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 열심히 투어가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고요. 그쪽 라인들에서 주가에 대한 흐름이 좀 많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 수급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삶의 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고 먹고 즐기자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타나면 당연히 음악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 91억 원, 작년 대비 이 수준은 30%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자, 주가 흐름 매우 좋은데 지금 달리는 말에 같이 타는 격이 올라타자? 될 텐데 그거 좀 추천해 주셨어요. JYP 엔터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